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2월 4일 해외 축구 8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랙번 대 셰필드 웬즈데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블랙번은 발레리앙 이스마엘 감독 체제에서 기복 심한 시즌을 보내며 강등권인 22위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하위 셰필드 웬즈데이를 상대로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점은 잔류권으로 올라설 절호의 기회다. 블랙번의 공격 선봉은 일본 출신의 스트라이커 오하시 유키다. 그의 부지런한 움직임과 문전 앞에서의 결정력은 팀 득점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블랙번은 홈이점을 살려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여 선제골을 넣고 심리적으로 무너진 셰필드를 압박하여 승점 3점을 확실하게 챙기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셰필드 웬즈데이는 이번 시즌 공수 총체적 난국에 빠지며 단 1승에 그치는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다. 무려 20패를 당하며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지만 팔무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끈질기게 버티는 능력은 아직 남아있다. 기적같은 잔류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다. 셰필드의 키플레이어는 찰리 맥닐이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그의 결정력이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셰필드는 객관적 열세를 인정하고 파이브백을 세워 골문을 걸어 잠근 뒤 이변을 노릴 것이다. 올 시즌 블랙번이 부진하다고는 하나 7승을 거둘 정도의 저력은 있는 반면 셰필드 웬즈데이는 시즌 중반이 넘어가도록 단 1승에 그치며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했다. 특히 원정에서 셰필드의 수비는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블랙번이 오하시 유키를 앞세워 셰필드의 수비를 공략한다면 의욕이 꺾인 셰필드가 이를 막아내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블랙번이 전후반 내내 경기를 주도하며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경기 블랙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헐시티 대 와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헐시티는 세르게이 야키로비치 감독 체제에서 특유의 공격적인 점유율 축구로 리그 3위라는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1위, 2위와의 격차를 좁혀 다이렉트 승격을 이루기 위해서는 홈에서 중상위권 팀을 확실히 제압해야 한다. 헐시티의 키플레이어는 올리버 맥번이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다만 팀의 제1옵션인 윙어 모하메드 벨루미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뛸 수 없다는 것은 분명 아쉽다. 헐시티는 홈이점을 살려 높은 라인을 유지하고 세밀한 패스워크로 와포드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와포드는 하비 그라시아 감독의 지휘 아래 끈끈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무려 신무를 기록할 정도로 승부를 결정짓는 힘이 부족해 10위에 머물러 있다. 플레이오프권인 6위와 승점 차가 크지 않아 이번 원정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순위 싸움의 태풍에 눈이 될 수 있다. 와포드의 키플레이어는 루카 셰룽고르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와포드는 원정 경기인 만큼 수비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빠른 역습으로 헐시티의 높은 수비 라인 뒤를 공략하는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할 것이다. 헐시티의 공격력이 와포드의 수비력보다 우위에 있다. 와포드가 신무를 기록할 만큼 쉽게 지지 않는 팀이지만 MKM 스타디움에서 헐시티의 파상 공세를 90분 내내 버티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헐시티 공격진의 기술적인 플레이가 와포드의 거친 수비를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결정력에서 앞서는 헐시티가 승점 3점을 따낼 것이다. 이번 경기 헐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포츠머스 대 입스위치 타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포츠머스는 존 모우진여 감독 체제에서 홈프라턴 파크의 열기를 등에 업고 끈질긴 승부를 펼치고 있으나 최근 승리보다 무승부와 패배가 많아지며 20위까지 순위가 내려앉았다. 강등권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홈에서 상위권 팀을 잡는 이변이 필요하다. 포츠머스의 키플레이어는 아드리안 세게치치다. 그는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며 동시에 공격까지 적극하다만다. 팀이 부상 병동인 만큼 그의 활약이 더욱 중요해졌다. 포츠머스는 홈팬들의 압도적인 응원 소리를 무기로 경기 템포를 높이고 세트피스와 롱볼을 적극 활용하여 입스위치의 후방을 공략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입스위치 타운은 키어런 맥케나 감독의 지휘 아래 리그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매력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 중 하나다. 4위에 위치해 있지만 자동 승격 직행 티켓이 걸린 2위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하위권 팀을 상대로 승점 3점을 놓쳐선 안 된다. 입스위치의 키플레이어는 잭 클라크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스트라이커 조지 허스트의 결정력에도 기대를 건다. 입스위치는 원정이지만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가둬놓고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며 컷백과 침투 패스로 다득점을 노릴 것이다. 전력의 차이가 분명하다. 입스위치는 챔피언십 최상위권의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레이프 데이비스와 조지 허스트의 공격 루트는 알고도 막기 힘든 파괴력을 자랑한다. 포츠머스가 프라턴 파크에서 강한 저항을 보여주겠지만 수비 조직력이 입스위치의 빠르고 유기적인 패스 워크를 90분 내내 견뎌내기는 버거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포츠머스가 분전하겠으나 끝내 승리는 입스위치 타운의 몫일 것이다. 이번 경기 입스위치 타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옥스포드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크리스 와일더 감독 특유의 직선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으나 이번 시즌 뭐 아니면 도의 극단적인 행보를 보이며 하위권으로 처져 있다. 스쿼드의 질만 놓고 보면 승격 플레이오프를 노려야 할 팀이기에 홈에서 약체 옥스포드를 잡고 분위기 쇄신과 중위권 안착을 동시에 노려야 한다. 셰필드의 엔진은 구스타보 하메르다. 그의 창의적인 패스와 중거리 슈팅 그리고 세트피스 킥은 옥스포드의 밀집 수비를 파괴할 가장 확실한 무기다. 미드필더 칼럼 오헤어의 드리블과 침투는 공격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셰필드는 호미점을 살려 거친 몸싸움과 측면 크로스로 옥스포드를 힘으로 제압하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옥스포드 유나이티드는 특유의 끈끈한 조직력으로 챔피언십 잔류에 도전하고 있으나 23위라는 순위가 말해주듯 현실의 벽은 높다. 하지만 구물을 기록할 만큼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저력을 갖추고 있어 이번 원정에서 승점을 따낸다면 잔류 경쟁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옥스포드의 심장은 캡틴 카메론 브레너건이다. 중원에서의 경기 조율과 강력한 킥 그리고 페널티킥 전담 키커로서의 침착함은 팀을 위기에서 구해낼 유일한 희망이다. 하지만 그는 오늘 경기에 나설 수 없으며 이는 팀에게 엄청난 타격이다. 공격수 마크 해리스의 왕성한 활동량과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 실수를 유도해야 한다. 옥스포드는 객관적 전력의 열세를 인정하고 두 줄 수비로 버틴 뒤 역습으로 이변을 노릴 것이다. 비록 올 시즌 순위는 두 팀 다 하위권이지만 선수단의 무게감과 경험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압도적이다. 특히 브레몰 레인 원정은 챔피언십 팀들에게도 악명 높은 곳이다. 에이스가 없는 상황 속에서 치르는 셰필드 원정 경기는 옥스포드에게 적잖은 타격이다. 셰필드가 전후반 내내 경기를 주도하며 승점 3점을 따낼 것이다. 이번 경기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레버쿠젠 대 장크트 파울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레버쿠젠은 핵심 자원들의 이탈 이후 새 판을 짜고 있다. 리그 6위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경쟁을 의미하지만 우승권과는 거리가 있어 포칼컵 우승이 시즌의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레버쿠젠의 새로운 에이스는 말릭 틸만이다. 이 선에서의 유려한 드리블과 킬패스 능력은 팀 공격을 이끌고 있다. 왼발의 달인 알레한드로 그리말도의 세트피스 킥은 장크트 파울리의 밀집 수비를 파괴할 가장 강력한 무기다. 레버쿠젠은 호미점을 살려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려 하겠지만 역습에 취약한 뒷공간 단속이 승패의 관건이다. 이어서 원정팀 장크트 파울리는 알렉산더 블레신 감독의 지휘 아래 특유의 강한 압박과 조직적인 수비 축구로 분데스리가 8위라는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다. 잃을 것이 없는 그들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자이언트 킬링을 노린다. 장크트 파울리의 키플레이어는 스트라이커 마르타인 카르스다. 그의 결정력이 살아나야만이 팀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수문장 니콜라 바실리의 선방 능력은 레버쿠젠의 파상 공세를 막아낼 최후의 보루다. 장크트 파울리는 철저한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레버쿠젠의 템포를 끊고 세트피스 혼전 상황을 노려 이변을 연출하려 할 것이다. 객관적인 전력과 스쿼드의 깊이에서 레버쿠젠이 앞선다. 특히 홈바이 아레나에서의 레버쿠젠은 컵 대회에서 매우 강한 집중력을 보여준다. 장크트 파울리가 끈끈한 조직력으로 저항하겠지만 그리말도와 같은 개인 기량이 뛰어난 레버쿠젠의 공격진을 90분 내내 막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장크트 파울리가 분전하겠으나 레버쿠젠이 4강에 진출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번 경기 레버쿠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여섯 번째로 볼로냐 대 AC 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볼로냐는 빈첸초 이탈리아노 감독 체제에서 공격적인 압박 축구를 구사하며 중상위권의 강자로 자리 잡았다.
홈달라라에서는 어떤 팀도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끈끈함을 보여준다. 밀란전 승리는 유럽 대항전 진출권 경쟁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기회다. 볼로냐의 키플레이어는 리카르도 오르솔리니다. 윙어 리카르도 오르솔리니의 날카로운 왼발 가마 차기와 드리블은 밀란의 측면 수비를 괴롭힐 제1옵션이며 아르헨티나 신성 스트라이커 산티아고 토마스 카스트로의 저돌적인 움직임과 마무리는 밀란 수비진의 빈틈을 파고들어야 한다. 볼로냐는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강한 전방 압박으로 밀란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빠른 역습으로 대열을 낚으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AC 밀란은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 감독의 지휘 아래 리그에서 단 1패만을 허용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팔무가 발목을 잡으며 선두 추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까다로운 볼로냐 원정에서 무승부가 아닌 승점 3점을 챙겨야만 우승 레이스를 이어갈 수 있다. 밀란의 에이스는 단연 하파엘 레앙이다. 좌측면을 지배하는 그의 압도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그리고 크레그로서의 면모는 볼로냐 수비진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미국 캡틴 크리스천 풀리시치의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과 득점 감각은 레앙에게 집중된 견제를 분산시킬 열쇠다. 밀란은 원정이지만 레앙의 왼쪽 라인을 활용해 볼로냐의 수비를 부수고 화력전으로 경기를 가져가려 할 것이다. 볼로냐가 홈에서 강한 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시즌 밀란은 쉽게 지지 않는 팀이다. 1패라는 기록이 밀란의 단단함을 증명한다. 볼로냐가 오르솔리니를 앞세워 밀란을 괴롭히겠지만 레앙이나 풀리시치 같은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즐비한 밀란이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끝내 AC 밀란이 볼로냐를 상대로 한 점 차 신승을 거둘 것이다. 이번 경기 AC 밀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7번째로 알바세테 대 바르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알바세테 발롬피에는 알베르토 곤잘레스 감독 체제에서 기복 있는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컵 대회에서만큼은 홈팬들에게 잊지 못할 밤을 선사하겠다는 각오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크지만 단판 승부라는 변수와 홈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알바세테의 키플레이어는 제프테 베탄코르다. 최전방 공격수인 그의 결정력이 살아나야 한다. 알바세테는 경기장을 좁게 쓰고 거친 몸싸움으로 바르셀로나 선수들을 자극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바르셀로나는 한지 플릭 감독의 지휘 아래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뽐내며 트래블을 향해 순항 중이다. 1부 리그 1위 팀답게 2부 리그 팀을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바르셀로나의 마법사는 세계 최고의 재능 라민 야말이다. 우측면을 파괴하는 그의 드리블과 창의성은 알바세테 수비진에게는 재앙과도 같다. 로테이션이 가동될 가능성이 있지만 바르셀로나는 로테이션 멤버들조차 알바세테를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바르셀로나는 점유율 70% 이상을 가져가며 상대를 가둬놓고 빠른 템포의 패스워크로 이른 시간 선제골을 넣어 이변의 싹을 자르려 할 것이다. 알바세테가 홈에서 영혼을 갈아 넣은 수비를 펼치겠지만 현재 바르셀로나의 폼은 어나더 레벨 수준이다. 특히 라민 야말, 하피냐, 올모 등으로 이어지는 이선 공격진의 파괴력은 2부 리그 수비진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바르셀로나가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도 여유 있게 승리하고 4강에 안착할 것이다. 이번 경기 바르셀로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스날 대 첼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아스널은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지휘 아래 공수 밸런스가 완벽에 가까운 팀으로 진화했다.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세를 몰아 컵 대회 우승까지 노리고 있다. 홈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에서 라이벌 첼시를 꺾고 결승에 진출의 위닝 멘탈리티를 확고히 하려 한다. 아스널의 상징 부카요 사카는 첼시의 측면 수비를 파괴할 가장 확실한 무기다. 그의 안쪽으로 파고드는 드리블과 왼발 슈팅은 알고도 막기 힘든 수준이다. 캡틴 마르틴 웨데고르의 천재적인 패스와 경기 조율은 첼시의 밀집 수비에 균열을 낼 것이다. 중원의 핵 데클란 라이스는 첼시의 역습을 차단하고 볼 배급을 책임져야 한다. 아스널은 홈이점을 살려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첼시를 가둬놓고 반코트 경기를 펼치며 승부를 결정지으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첼시는 리암 로세니어 감독 체제에서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이 폭발하며 5위까지 올라섰다. 기복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단판 승부나 토너먼트에서 보여주는 폭발력은 무시할 수 없다. 잃을 것이 없는 도전자의 입장에서 웸블리행 티켓을 따내려 한다. 첼시의 마법사는 단연 콜파머다. 이선과 측면을 오가는 그의 창의성과 클러치 능력은 아스널 수비진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미드필더 모이세스 카이세도의 왕성한 활동량과 태클은 중원 전쟁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 윙어 페드로 네투의 스피드는 역습의 선봉장이 될 것이다.
첼시는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며 아스널의 파상 공세를 버틴 뒤 파머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날카로운 역습으로 런던의 주인 자리를 넘볼 것이다. 아스널은 현재 잉글랜드에서 가장 조직력이 뛰어난 팀이다. 홈에미레이츠에서의 아스널은 좀처럼 빈틈을 보이지 않으며 공격 루트도 다양하다. 첼시가 콜 파머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아스널은 시스템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팀이다. 첼시가 득점에 성공하더라도 수비 조직력에서 아스널의 정교한 패스워크를 90분 내내 감당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아스널이 난타전 끝에 1차전에 이어 2차전도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오를 것이다. 이번 경기 아스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